안녕하세요. 경제잡학사전 구혜림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단영 아나운서, 김가람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럼 미국 시장부터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증시는 간밤에 혼조세로 마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이 장 초반에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장 후반부로 가면서 이 매도세가 계속해서 강해지면서 이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S&P 500 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했고요.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그래도 빨간불 켜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다우 지수는 정말 몇 번째 이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또 어제는 TSMC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주 전반이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장 마무리가 됐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40를 터치하기도 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1%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또 넷플릭스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5% 넘게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 줬고요. 오늘 장에서도 그 흐름을 이어가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대선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안전자산의 이 수급이 쏠리면서 금 가격도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금의 현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이제는 금이 거의 50만 원 선에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 온스당 2,691.4달러를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반면에 국내 증시는 그다지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이 단영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번 주 내내 등락을 반복했었는데 설레는 금요일이지만 주식시장은 조금 아쉽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을 하긴 했지만 이내 하락폭으로 꺾였고요. 어제 반짝 상승 전환했던 반도체주도 이내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SK하이닉스는 18만 닉스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래도 조금 주목받는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영상 콘텐츠주인데 바로 넷플릭스가 이 콘텐츠주의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5% 상승했고 또 500만 명 이상의 신규 가입자도 유치하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좋은데요. 4분기에는 101억 3천만 달러로 매출이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적은 미리 계획했던 넷플릭스의 덕분입니다. 구독자들의 반발이 조금 있긴 했지만 그동안 넷플릭스가 비밀번호 공유 단속을 하겠다, 또 저렴한 광고 요금제를 실시하겠다, 이런 덕분에 매출이 상승한 거고요. 네, 이번 주에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가격 인상이 예정돼 있고 또 브라질에서는 가격 저렴한 것은 폐지하겠다, 이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넷플릭스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5% 넘게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세계가 기대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기대작이 있죠.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당연히 봤죠. 그렇죠. 네, 이제 이 오징어 게임 2가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 기대일이 바로 크리스마스 다음 날입니다. 12월 26일인데 아무래도 보통 연말이다 보니까 그때 밖에서 놀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 보내는데 거리가 횡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기도 합니다. 네, 오징어 게임 영향으로 상승 모멘텀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덕분에 국내 영상 콘텐츠들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콘텐츠 미디어 그룹 뉴가 상승했고 또 코퍼스 코리아도 오전 중에 상승 흐름 보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콘텐트리 중앙도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투자 배급을 맡은 영화 11월 20일에 개봉을 앞둔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히든 페이스입니다. 송승헌 씨, 조여정 씨, 박지현 씨 등이 출연을 하는데 여기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건 국내 벤처 캐피털 솔레어 파트너스가 공동으로 메인 투자를 한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솔레어 파트너스는 업계에서도 화제인데요. 손을 대는 것마다 홈런을 치기 때문에 마이더스의 손이다, 이렇게도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천만 영화인 서울의 봄 그리고 파묘에 잇따라 투자하면서 대박을 터뜨렸던 경험이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남다른 선구안을 가진 솔레어 파트너스가 공동으로 메인 투자한 작품이라서 관심이 남다른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동안 이 영화 쪽으로 좀 이렇게 실적이 좋지 못해서 좀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쳤던 측면이 있었는데 간만에 넷플릭스가 호실적을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주가에도 분위기가 좋아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오늘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오늘 증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냉탕과 온탕을 오갔던 하루였죠. 글로벌 반도체 기업 ASML에 이어서 TSMC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심이 흔들렸습니다. 지지부진하던 반도체주 예상치를 웃도는 TSMC의 깜짝 실적에 급등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팔자에 결국 2610선을 내줬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가 하락 전환하면서 2600선을 깨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현재 2594.05포인트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2616.04포인트의 장을 시작했으나 하락 반전된 셈인데요. 지수는 지난 16일, 17일에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3,670억 원 개인이 팔자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244억 원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4,153억 원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649억 원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611억 원, 1,981억 원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도 5만 전자에 머무른 상태인데요.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4% 상승한 모습입니다. 현대차도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과 기아, KB금융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만 38만 5,500원대 넘어가면서 0.39% 상승하면서 나머지는 다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HLB, 리가켄바이오 다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장 정리해 주셨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만에 2600선이 깨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0.59% 하락하면서 지금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프를 보시면 쭉 내려가는 그래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면서 현재 1.53%, 54% 선에서 움직이면서 753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수급이 쏠리는 곳이 없어서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를 포함한 이 반도체주에서 외국인의 매도세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그래도 우리는 오르는 테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르는 테마 혹시 어떤 테마에 주목을 해보셨을까요? 네, 오르는 테마 이번에는 진단키트 관련주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가 이미 코로나19로 한번 크게 홍역을 치르면서 이제 다시는 감염병 안 겪고 싶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마스크며 또 개인 위생이며 이렇게 3년을 고생하다 보니 감염병에 감자만 들어도 민감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재유행 조짐이 보인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소식만 들려오면 바로 진단키트 관련주, 코로나19 관련주가 크게 상승을 하는데 얼마 전 WHO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팬데믹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랩지노믹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랩지노믹스는 유전자 검사 전문 업체죠. 코로나19와 엠폭스의 진단키트를 개발하기로 했는데 제가 1시 반쯤 봤을 때 14%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엠폭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이고요. 2022년 5월 미주와 유럽 등지에서 확산을 하기 시작했는데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가 지난해 5월 확산세가 잦아들자 해제했습니다. 전날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최근 일주일간 추가로 숨진 50명을 포함해서 올해 아프리카 대륙의 엠폭스 사망 환자는 1,1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랩지노믹스가 미국 아이엔드 최종 인수를 마쳤고요. 4개의 클리어랩을 확보했다고 발표한 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엠톡스 관련주 진매트릭스, 수젠텍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미코바이오메드는 오전장에서 전일 대비 23% 넘게 급등했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 휴마치스도 상승 흐름 보였네요. 네, 이렇게 진단키트 한 그저께인가요? 좀 상승했던 모습 보였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또다시 주목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에 위치한 종목들은 대부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엔 더 심하게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투자자들이 어디에 지금 투자를 해야 할지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진단키트주 여기에 수급이 좀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핵심만 또 집어가지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더 좋은 정보 받고 싶으시다면요. 세계경제TV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고수들의 돈 잘 버는 비법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돈의 맛 시간입니다. 자, 오늘장 좀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오늘장에서 오르는 테마 추가적으로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어떤 테마가 오르고 있을지 한번 단영 아나운서는 어떤 테마에 좀 주목을 해보셨을까요? 죄송해요. 단영 아나운서 어디에 주목을 하셨을까요? 네, 저는 바이오와 제약주에 주목을 해봤는데요.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고 또 꿈의 빛만약 미고부의 국내 상승으로 계속해서 바이오주가 이번 주 내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오 제약주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 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체로 파란불인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위 중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당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명문제약도 강세입니다. 오전 고수익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유한양행인데 국내외 금리 인하가 시작된 것도 바이오주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산 항암 신약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 허가를 받았는데 또 지난달 미국 제약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1,777억 원 규모의 바이러스 치료제 원료 의약품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호재의 매수세가 몰린 상황이고요. 지난 15일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올 3분기 실적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명문제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전에 9%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미 고지혈증 치료제가 비만이나 당뇨로 인한 신부정증에 효과가 있다는 게 이번 주에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주가에 힘을 받은 상태인데 우울증 약이 여기에 더 힘을 실었습니다. 내년부터 20세에서 34세 청년들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정신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명문제약이 우울증 치료제 설트람정을 판매하고 있어서 주목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름 틀리게 불러가지고. 괜찮습니다. 삐지신 거 아니죠?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계속해서 저희 멤버가 좀 바뀌기 때문에 제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좀 다르게 불렀어요. 너무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테마주 어떤 테마를 준비하셨을지 가람 아나운서가 전해주시죠. 네, 저는 LS 에코에너지 준비했는데요. LS 에코에너지에 대해서 내년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거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베트남 제8차 국가전력 개발계획과 AI 데이터 센터 등 수혜를 힘입어 전력 및 통신 케이블의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중장기 성장 동력도 기업 가치 재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그간 준비해온 히토류 신사업 실적이 본격화되고 해저 케이블 투자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AI발 전력 수급난으로 인해서 해상 풍력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 신사업 확수는 기업 가치 재평가로 이뤄질 수 있는 긍정적인 전망에 힘입어 상승 테마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LS 에너지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또 다시 찾아온 또 비만 치료제주 오늘 다시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다이어트 하고 계시나요? 다이어트는 365일이죠. 아, 정말요? 네. 다이어트 안 하시죠? 네. 뭐야? 다이어트 혹시 효과 봤던 방법 이게 최고다 하는 거 있었나요, 혹시?
저는 아무래도 16시간 공복이 제일 아. 효과적이긴 했는데 사실 어렵잖아요. 네. 배고픔을 참기가. 그래서 일단 밤에 좀 잠을 많이 자는 걸로 좀 채우고 그리고 한 4시 전까지는 식사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요? 네. 오. 그리고 운동 후에는 안 네. 먹으면 좀 괜찮더라고요. 아, 그러면 오후 4시에 마지막 식사를 완료하고 네. 그 다음에 운동까지 하는 건가요? 네네. 대신 오. 좀 많이 먹습니다. 한 끼를. 엄청난데요? 간헐적 단식. 제가 좀 이따가 팁을 좀 얻어야겠는데,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좀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15일에 국내 위고비가 상륙을 했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을 거고, 저희 채널에서도 전달했습니다. 위고비가요, 비싼 가격에도 지금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 가면 이 주사를 맞을 수 있느냐? 주사만 맞으면 식욕도 뚝 떨어지고 살도 빠진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계신데요. 이 출시 당일부터 이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지금 병원을 전전하면서 나 좀 위고비 주사 좀 이렇게 맞춰달라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것에 더해서 또 오늘 고지혈증 치료제인 페노피브레이트가 또 시장에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에 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이 페노피브레이트는요, 또 비만과 당뇨로 인한 신부전증을 예방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어서 이 심장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한미약품과 큐라티스, 애니젠 같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저도 이제 위고비 대란이 조금 끝날 때쯤에 병원에 가가지고 위고비를 좀 맞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또 화장품이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오른 것은 아니고요. 일부 종목이 오늘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뭐 주목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K-뷰티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 와중에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3분기까지 이 화장품 누적 수출액이 74억 달러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연간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던 2022년에 비해서 무려 8.8%가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올해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계속해서 수출액을 누적시킨다면 이 최대 수출액을 뛰어넘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화장품주 일부주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한국 화장품 제조와 국제약품, 제닉, DYD 이런 종목들 오늘 전반적으로 좀 빨간불 켜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또 오른 종목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올랐던 테마 추가적으로 소개할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조금 더 찾아봤더니 하나 더 있더라고요. 오, 네, 잠시만. 제가 통신주를 좀 찾아봤는데요. 네. 찬바람 불 때는 무슨 때라고 광고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뭐죠? 핫초코 관련. 네, 그렇게 하는데. 밑대. 근데 그래요? 네, 주식시장에서는 네. 찬바람 불 땐 배당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배당주와 금융주 관련해서 저는 통신주를 알아봤는데요. 좀 계절적 수요도 있고 또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자마자 안정적인 현금 흐름 철충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통신주는 금융주와 함께 대표적인 배당주로 꼽힙니다. 단기 순이익 대비 배당 비율을 나타내는 현금 배당 형향도 높고 통신은 정부가 외국인의 주식 보유 비중을 94%까지 제한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기에 안정적으로 수익 확보가 가능한 배당주 선호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또 기업은 금리 인하에 따라서 자금 조달 비용도 줄어들고 또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주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자 소득 대신 고배당주 선호 현상도 이어지고 있고 또 외국인의 배당주 매수세가 개인보다 현재 빠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KT를 741억 원, SK텔레콤을 151억 원어치 각각 순매수한 상태고 또 개인은 KT를 375억 원 순매도했고요. SK텔레콤은 852억 원 820억 원 순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통신주 가운데 KT의 배당 매력도가 현재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이 통신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네요. 네, 계속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살짝
반팔에다가 오늘 비도 와가지고 추워서 아까부터 네. 춥다 했는데 이제 추울 때는 배당주라고 네. 외쳐야겠네요. 배당주. 맞습니다. 네, 국내 배당주는 저는 사실 해외 배당주에만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국내 배당주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좀 꿀팁을 얻은 것 같아요. 혹시 배당주 가지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 너무 아쉽게도. 아, 정말요? 그러면은 배당주 말고 어떤 걸 주로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카카오 가지고 있고요. 너무 요즘 카카오가 슬픈데 카카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코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아까 비트코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아까 실패 스토리를 좀 들려줘가지고 혹시 배당주로 만회를 하고 있진 않으신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다양한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혹시 추가로 또 소개하고 싶으신 테마가 있을까요? 네, 저는 특징주 중에서 에이직랜드 한번 꼽아봤는데요. 에이직랜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TSMC의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54% 급증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인데요. 현재 에이직랜드는 전고래일 대비 16.23% 오른 32,9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의 올해 3분기 순이익은 3,253억 원 대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4.2% 급증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LSEG가 시장 예상치로 제시한 3,000억 대만 달러를 뛰어넘는 실적인데요. TSMC의 올해 3분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36.5% 증가하면서 특징주로 꼽혔습니다. 네. 에이지랜드가 지금 TSMC와 연관된 회사인데요. 이 전 세계 파운드리는 사실 MC가 이제 다 차지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이 관련주로 이 급부상하면서 오늘 특징주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 여러 가지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재규 기자와 함께 다양한 건설과 부동산 이야기를 나눠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재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바로 전세 사기 제2빌라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뜨겁게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많은 분들 TV나 아니면은 유튜브 채널로 보셨을 텐데요. 이 전세 사기 이슈 그리고 최근에 악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서 경매로 넘어간 주택을 헐값에 사들여 이익을 취하는 법인들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함께 전해주시죠. 네, 최근 전세 사기로 경매에 나온 주택들을 법인들이 무더기로 사들인 후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상환할 보증금을 갚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다시 임대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2의 빌라왕 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힘 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은 허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에 9,000채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주택은 여러 번 유찰되어 감정가의 10% 이하로 낙찰되었다고 밝혔는데요. 낙찰을 받은 법인들은 대입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주택을 임대하여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법인은 감정가 1억 5천만 원인 빌라를 226만 원에, 또 다른 법인은 감정가 3억 원짜리 빌라를 905만 원에 낙찰받아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허그는 낙찰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금을 확보해 보증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세 사기. 이 문제로 인해서 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까지 나타났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엄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 피해 주택의 세입자들은 이 경매로 집이 넘어가니까 기존에 살던 집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이러한 지금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문제는 허그가 경매 낙찰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제2의 전세 사기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허그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재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들은 예기치 못하게 퇴거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허그의 보증금 회수 비율은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예, 허그의 보증금 전액 회수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15%였던 그 회수 비율이 지난해에는 약 9%로 줄었고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 0.2%에 그쳤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김은혜 의원은 허그의 보증 제도가 제2의 빌라왕과 전세 사기범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형사조치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인들은 특정 로펌을 통해 허그와의 소송도 불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그는 낙찰자에게 179건의 지급 명령을 신청했고 이 중에서 144건은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국토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가 경매로 확보한 차익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정부의 경매를 통해 받은 낙찰가와 감정가액의 차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는 11월 11일부터 시행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그 개정안이 핵심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LH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우선 매수권을 인수해 해당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고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LH가 감정가 1억 원인 피해 주택을 6,780만 원에 낙찰받으면 나머지 차액인 3,22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 차액에서 수수료와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고, 감정가는 전세 사기 피해자와 감정평가사 협회가 추천한 감정평가사의 평가한 기준액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보상을 받은 후 취소 절차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임차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경우 피해자의 지위에 취소, 철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에 결정문을 제출하고 지원액은 60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네, 국토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 제도가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주변 가까운 지인도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해서 며칠 전에 경매가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 집이. 이렇게 제 가까이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있는 걸 보면은 정말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가 될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사는 집, 이 주거가 가장 기본적인 나의 이제 삶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선량한 피해자들이 나타나지 않게끔 정부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소식 전해주신 이재규 기자,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미국 증시부터 국내 증시, 부동산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다뤄봤는데요. 저희는 1부 마치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